최근에 저희 커뮤니티에 이런 고민글이 올라와서 작가님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제 통장은 월급날에만 살짝 두툼해졌다가 마이너스로 변합니다. 생활만 빠듯하게 할 정도, 한 달을 겨우 살 수 있을 정도지 앞으로를 위한 재테크는 꿈도 못 꾸겠어요. 월급 받아도 한숨부터 나옵니다. 이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은 1억을 목표로 모으기 시작해라. 1억을 세팅해라 라고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겁니다. 그럼 1억을 모으려면 어느 정도 내가 저축을 해야 되느냐, 저 표 한번 보실래요? 한 200만 원 정도 넣으면 한 4년 걸립니다. 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한 7년 정도 걸리거든요. 1억을 좀 더 빨리 모으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저축 금액을 높이거나, 매월 불입하는 저축을 높이거나, 아니면 수익률을 높이거나. 내가 좀 보수적이다, 손실 꺼려한다, 그럼 저축액을, 소득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거고, 좀 이재에 능하고 투자하는 것에 좀 관심이 있고 재밌다, 그런 사람은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빠듯하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빠듯하게 사는 거죠. 뭔가는 바꿀 필요가 있죠. 일단은 30대라면 아직 계속 돈을 벌어가는 쪽이고 점점 수익이 많아질 때잖아요. 일단 1억을 목표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어떻게 하면 1억이라는 길을 좀 빨리 갈 수 있을지 지출 내역서를 보면서 함께 한번 줄여볼까요? 작가님? 싱글 좀 오름에 살고 있고, 월 소득은 한 300만 원이고요. 고정지출 147만 원, 변동지출 133만 원. 적금은 20만 원인데 그나마 여행을 위한 적금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분은 하나도 적금하지 않고 벌어서 다 쓴다. 근데 이거 빠듯하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부유한데, 이 정도 상황에서 전부 다 쓴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정지출에서 월세 공과금이 90만 원인데 이거 3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30만 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월세를 중기청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바꾸면은 12만 5천 원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월세. 그 정도만 가능하고요. 공과금 나머지 부분을 한다면 한 30만 원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한 60만 원 정도 세이브할 수가 있고요. 네, 고정지출에서 60만 원이나 줄였어요. 네. 나머지는 뭐 그냥 쓴다고 하치고, 변동지출에서 운동, 필라테스, 이건 돈 1억 모은 다음에 하십시오. 1억 모은 다음에. 굳이 하겠다면은 그냥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언제나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건 돈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이거 해도 나의 종잣돈 마련에 크게 지장이 안 됐을 때는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소미유지비 20만 원에서 4만 원만 줄이면은 1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어요. 100만 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출이 300만 원에서 268만 원, 한 89% 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175만 원을 줄고 지출이 한 58% 정도로 줄어듭니다. 25만 원 정도 저축했는데 모임 통장 20만 원하고 청약저축 5만 원, 이렇게 100만 원 확보하면 125만 원이 돼서 저축률이 42%가 되죠. 그러면 6년 내에 내 집 마련 가능합니다. 6년 정도 되면은 1억을 모을 수 만약에 있으니까. 적립식펀드 넣어서 약간 투자성 상품을 겸했다고 하면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사실은 다 내 돈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종잣돈 한 1, 2억 있으면은 나머지 대출 받아 사잖아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세팅을 안 한 거죠. 근데 최근에 전월세 가격이 심지어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가님.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주거비 줄이는 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세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청약저축이죠. 나이가 젊으신 만 34세 이하인 분들은 청년주택드림 생겼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반적인 접근금리가 2.8%인데 만약에 청약주택드림으로 하면은 4.5%가 되거든요. 이자가 일반 적금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요. 비과세 요건이나 세금 환급 요건을 갖추면은 추가로 세금 환급이 47만 5천 원, 한 3년 정도 되면은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적금만 그냥 넣었으면 28만 원 정도인데 청년 주택 드림으로 하면 한 3년 만에 97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기고요. 이게 청약통장 같은 건가요? 그렇죠. 청약통장인데 청년인 경우에는 혜택을 좀 더 주는 상품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거 이름이 청년 주택 드림입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년 우대형 이렇게 표현된 상품이었는데 금년 초였을 거예요. 청년 주택 드림이라고 해서 좀 더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가입 나이가 아무래도 좀 젊은 만 34세 이하인 분. 요것은 또 좋은 게 이게 청약저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출이자도 최고 0.5%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우와. 3억을 대출 받으면 30년 동안 4,5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고요. 나중에 분양을 받아서 매매차익이 생기면 그것도 굉장한 거죠. 일단은 청약저축은 기본입니다. 청년이라고 하면은 일반 청약저축보다는 청년 주택 드림으로 가입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라고 해서 두 달치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월세를 50만 원 낸다. 그럼 연간 600만 원이죠. 연소득이 5,500 이하이라면 17%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102만 원을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월세를 매달 50만 원씩 냈다면은 다음 해 연말정산하잖아요. 직장인들은 그때 10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한도는 최고 750만 원까지예요. 월세 기준으로 보면 한 62만 5천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몇 프로? 17%. 근데 연봉이 5,500이 넘어가고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만 환급을 해줍니다. 네. 30대면 대부분 5,500 이하가 많겠죠. 그래서 보통 17% 정도 받으면은 최고 127만 5천 원. 그러니까 월세 2배 정도는 돌려받는 거죠. 처음에 이제 집 계약할 때부터 조금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집주인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집주인한테 월세 낸 은행 이체 영수증 그거하고 전월세 계약서 있죠? 네. 그거 2개 첨부해서 연말정산한테 내면 됩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솔루션이 아주 획기적인데요. 갑돌이는 월세를 50만 원씩 내고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갑순이는 중소기업 청년대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네. 1.5%짜리로. 그래가지고 월세를 안 사고 전세로 사는 거죠. 그랬더니 만약 1억을 대출 받으면은 금리가 1.5%이기 때문에 월 12만 5천 원밖에 안 들어가요. 월세 내는 갑돌이는 50만 원을 계속 내야 됩니다. 연간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갑순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출이자 150만 원, 12만 5천 원씩 12번 내니까 150만 원. 그래서 갑돌이보다 한 450만 원 세이브가 되죠. 그냥 이건 바로 저축할 수 있는 돈이죠. 10년이면 5천만 원. 그냥 요것만 줄여가지고. 모든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연봉 5천만 원 이하 직장인만 되고요. 주택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되겠죠. 자세한 내용은 주택 도시금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격 요건이 되게 간단해요. 그냥 직장인 정도면 돼요. 직장인에다가 요 무주택 세대주 정도면 돼요. 그러면 아까 솔루션 주셨던 우리 30대 직장인 분도 이 중기청 대출로 아까 월세가 90만 원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걸 그렇죠. 1억 대출 받아서 그렇죠. 그러면은 전세로 한 12만 5천 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조금 더 뭐 자기 돈이 들어간다면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이 상품은 2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4번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10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금리는 물론 이제 2년마다 조금씩은 변동은 조금씩 되겠지만 0.12%씩 조금씩 더 올라가요. 그래도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고요 작가님. 아마 분명히 우리 30대 직장인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엄청 많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정보를 찾아보고 그런 사람들이나 알지 직장 생활에만 올인하고 스스로 그냥 좌절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것이 눈에 안 띄죠. 그런데 찾아보면 있다니까요. 요것도 그러면은 이제 은행에 가서 뭐 주거래은행 가시든 아니면 가까운 은행에 가시든 나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이용해서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이제 안내를 거기서 받을 안내를 수 받을 수 거죠? 있습니다. 그 가기 전에 여기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가면은 좀 좋을 겁니다. 이건 은행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에서 줘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주체는 은행이 아닙니다. 은행은 그냥 대리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 직원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안내를 못 받았나 봐.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주체적으로 은행이 상담해 주는 것을 바라지 말고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나 어떤 거 준비하면 되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주택도시금에서 내가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은행 가서 난 이제 중기청 대출을 요거 받고 싶습니다. 네. 그냥 내가 바로 그냥 찍어서 얘기해야 돼. 너무 든든한 게요. 주거비가 진짜 고정비용에서 이거는 어떻게 낮추지도 못하는 건드리지도 못한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 월급에서 주거비에서만 세이브를 할 수 있어도 저축액이 확 늘 수 있을 것 같고 주변에 우리 30, 40대 직장인분들께 얼른 공유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팅을 할 때 중요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돈관리 통장 3개를 반드시 만드는 겁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월급 통장에 들어온 것에서 그냥 카드 대금도 빼고 적금도 넣고 개인 경비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은 일단은 3가지 통장을 만드는데 수입 통장, 투자 통장, 지출 통장 요 3가지 통장, 입출금이 가능한 3개의 통장을 일단 만드는 거예요. 성격에 맞게 돈을 집어넣는 거죠. 예를 들자면 수입 통장에는 수입만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월급만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수입원 여러 개일 수도 있죠. 한 통장에 집중시키는 거죠. 월급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월급 받으면서 투잡을 하고 있다면은 뭐 급여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 통장에 다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자마자 투자 통장, 지출 통장으로 이체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자 통장은 뭐 수입 통장이 만약에 100만 원 들어왔다면 100만 원에 예를 들어 40%. 100만 원에 40만 원 무조건 이체시켜버리는 거죠. 투자 통장으로. 네. 60만 원은 지출 통장으로 이렇게 바로 이체시켜버려요. 그러면은 투자와 지출이 순간적으로 딱 구분이 돼버리죠.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한 통장에서 다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디에 쓰여졌는지 또 내가 얼마나 저축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가능하면은 사실은 세 개의 통장으로 나눠서 자산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표를 한번 보세요. 내 월수입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다. 500만 원이 수입 통장으로만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첫 번째 통장. 수입 통장에서 바로 투자 통장으로 200만 원 40% 이체시켜버리고 지출 통장으로 300만 원 이체시켜버리죠. 그래서 투자 통장 200만 원 각각도 뭐 적금에 50만 원, 연금에 50만 원, 펀드에 50만 원, 주식에 50만 원 이렇게 나눠서 바로 자동 이체시켜버리는 거죠. 세팅시키는 거죠. 네. 지출도 3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지출 통장에서 각 카드사, A카드, B카드, 경조사, 기타 이 지출 통장 범위 내에서만 쓰도록 하는 거죠. 네. 이게 세팅이에요. 근데 이런 세팅을 하지 않으면은 적금을 해도 얼만큼 했는지 모르고 돈이 빠져나가도 얼만큼 빠져나가는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팅을 하면은 두 가지가 좋은데 첫 번째는 지키게 만들어요. 일단은 이렇게 월급을 세팅하면 반드시 지키게 만든다고요. 또 한 가지는 잘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월급이 똑같이 5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500만 원 들어온 대로 그냥 한 통장에서 쓰고 적금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수입 통장, 지출 통장, 투자 통장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산이 불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죠. 지출도 통제할 수 있고 투자는 계속될 수가 있겠죠. 지출 금액 지금 여기서는 제가 175만 원 지출 금액 175만 원인데 지금 1인 가구 평균이 155만 원이거든요. 155만 원만 지출 통장에 넣어놓고 그것만 쓰는 거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저축을 하면은 한 5, 6년만 빡세게 하고 집 하나 마련하면 되죠. 충분히 가능한 게요. 저는 솔로였을 때 80% 적금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실행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42%지만은 시작은 이렇게 해도 점점 이제 자산이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고 더 욕심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돈 저축 시작하려면 SNS 끊으라고. 네. 한 SNS만 보면 다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와, 나만 돈이 없는 건가?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가? 이런 현타가 오기도 하거든요. 작가님도 돈 모으시면서 이렇게 현타 오신 적 없으셨어요? 많죠. 그런데 모든 게 마음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보이세요? 행복은 내 안에 있다. 우리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남과 비교해서 나를 자꾸 채찍질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타는 내 마음이 아니라 딴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나만 생각하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딴 사람하고 비교하고 딴 사람은 이런 거 같대. 나는 집 없는데 딴 사람 집 샀대. 아, 나는 지금 차도 없는데 딴 사람 외제차 샀대. 이러면서 현타가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마음 두 가지 중에서 내 마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고 내 마음에 집중하라 라고 말하고 싶고요. 네. 딴 마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을 집중하면 매일매일 현타가 올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2차 가해까지 해. 나의 소중한 마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마음까지 가해를 해가지고 내 좋은 마음까지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현타가 오지 않으려면 내 마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좋고 그 내 마음 중심으로 생각하려면 투자 면에서는 세팅을 해야 된다. 결론은 세팅이에요. 왜? 현타가 와도 건드릴 수 없네. 왜? 세팅을 하면 좋은 게 일단은 자동이체 시켜놓고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해결되잖아요. 돈 들어오면은 뭐 투자 통장으로 집어넣어놓고 하나는 지출 통장에 넣어놓고 거기서 알아서 투자되게 내버려두고 그러면 좋은 건 뭐예요? 이제 내가 할 일만 남았잖아요. 내 본업에만 충실하면 돼요. 세팅하면 이것저것 생겨갖고 내 본업에 충실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회사 일이 조금 힘들지만은 월급은 주니까 회사 일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내가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 일. 책 읽기를 좋아하면 책 읽으시면 되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면 운동하시면 되고 내 마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면서 살면은 현타가 올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거고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겠죠.